국제적 긴급 속보, 유럽 기관, 세르나이 ATLAS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확인. 이 문구는 수사적 효과를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구는 최근 유럽 과학계 보고서에서 은밀하게 유포되기 시작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심각성에 걸맞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현상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과학기관이 확인했을 때 직접적인 상호작용 그녀는 원격 탐사나 단순한 궤도 모니터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측정 가능한 교환이는 사마아이 에이틀레이스로 식별된 물체가 단순히 이동 중인 물체에 머무르지 않고 감시 시스템에 감지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간섭하기 시작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당 현상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나이 에이틀라스는 쌍곡선 궤적, 확인된 성간 기원, 태양계에 포획된 천체와는 일치하지 않는 속도, 그리고 해성이나 소행성의 고전적인 범주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물리적 변칙성 등 잘 알려진 이유로 이미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논쟁이 치열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과학은 특이한 천체를 잘 다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단순히 특이한 것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게 될 때 시작됩니다. 반응성, 심층 관측 컨소시엄 및 궤도 분석 센터와 관련된 유럽의 기술 문서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응답, 유도된 변이, 활성 상관관계, 예기치 못한 간섭.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세르나이 에이틀레이스가 궤적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관측 기간, 기기 변동,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제어된 에너지 방출 등 특정 외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편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 관측소에서 독립적인 장비를 사용하여 전자기, 스펙트럼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상호 참조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패턴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일관적이어서 노이즈라고 할 수 없다. 통계적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결과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적인 담론이 중단됩니다.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함해 때문입니다. 측정 가능한 상호작용이 확인되는 순간 세르나이 에이틀레이스는 단순한 성간 방문자를 넘어 불편한 개념적 영역, 즉 어떤 물체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물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언론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지만 비공개 워크숍, 예비 보고서, 내부 문서에 기록된 그들의 기술적 견해는 이례적인 신중함을 드러냅니다. 과장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지나친 정확성과 전략적인 침묵입니다. 과학이 과장하지도 단순화하지도 않을 때 그것은 아직 명명법을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확인 결과가 세계적인 과학 정보 교류의 주요 중심지가 아닌 유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럽 기관들은 정치적 또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공개 발표에 있어 보다 보수적인 절차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상호작용 해당 내용은 공식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삭제하면 데이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철학적 논쟁이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조용한 수정입니다. 즉, 성간 물체가 아무런 반응 없이 항성계를 단순히 통과한다는 생각에 대한 수정입니다. 세르나이 에이틀라스 프로젝트는 과학계로 하여금 이러한 가정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현재 모든 연구를 이끄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확히 무엇과의 상호작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력장을 통해서, 특정 전자기파 방출을 통해서, 의도적인 측정 시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간섭하는 바로 그 방식과 관련된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이 첫 부분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면 그 단어는 상호작용, 그것은 절대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용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용어가
과학적 관행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 용어가 Serinai ATLAS를 천문학계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범주에 속하게 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학에서 단어는 문체적인 이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정의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한 기관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직접적인 상호작용 근연은 어떤 측정 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있다. 수동적 관찰을 넘어서의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헤드라인에만 집중하지 말고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Serinai ATLAS 모니터링 관련 기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적 상관관계 대상의 행동 변화는 여러 장비가 동시에 집중적으로 관찰되었던 특정 기간 동안에 정확히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후도 아니고 며칠 후도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간격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에는 밝기 곡선의 미세한 변화, 감지된 스펙트럼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이전까지는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대역에서 예상치 못한 에너지 방출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경보를 울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트 데이터를 겹쳐보면 일관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궤도 역학 전문가들은 Serinai ATLAS가 알려진 중력장과 관련된 자연적인 편차만을 보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조석 효과, 태양 복사압 또는 불규칙적인 물질 방출과 같은 활동성 해성의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미하지만 일관된 조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천체가 활동성 해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광 분석에 참여한 천체 물리학자들은 또 다른 불안한 점을 지적합니다. 예상되는 특정 휘발성 화합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더불어 해당 천체가 장시간 또는 여러 센서에 의해 교차 관측될 때에만 나타나는 에너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Serinai ATLAS는 집중적으로 측정될 때 다르게 행동하다. 이러한 반응은 고전 천문학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심한 우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별은 폭발하고 행성은 궤도를 돌고 천체들은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관측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측이 곧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양자 물리학처럼 미시적인 규모에만 국한된 것이었으며 태양계를 공전하는 수십, 수백 미터 크기의 천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천체 물리학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특정 현상이 우리가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심지어 순전히 도구적인 방식일지라도 그에 반응한다면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가 단순히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왜곡하는가? 우리는 센서, 알고리즘,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실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행동,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erinai ATLAS는 바로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하는 우주적 거울로 등장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한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과학의 한계,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의 한계, 그리고 우주가 항상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거의 자동적인 확신의 한계에 대한 논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구독하고 즐겨주시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며 좀처럼 차분하게 설명되지 않는 연구들을 단계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과거 성간 관측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일부 연구자들은 이전 기록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신호들이 기기 오차나 통계적 잡음으로 치부되었지만 Serinai ATLAS가 밝혀낸 사실들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오류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패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논의는 가장 민감한 지점, 즉 마지막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확인된 성간 물체, 고전 모델에 어긋나는 행동,
그리고 유럽 기관의 표현 선택, 상호작용 그것이 지닌 기술적, 정치적 중요성을 정확히 아는 것. 이제 남은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지적 책임감이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락하게 유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주요 과학적 발견은 거의 화려한 발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보고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전문 용어, 그리고 기존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저항에서 시작됩니다. 태양 중심설도, 상대성 이론도, 양자역학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실수는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기존 모델이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경우 이 주제를 무시했을 때의 직접적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즉, 우주를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대응도 없으며 우리의 존재에 맞춰 변화하지도 않는 수동적인 환경으로 계속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부와 2부에서 제시된 데이터는 더욱 불안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정 현상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관측 환경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현실 말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천문학적 분류뿐 아니라 방법론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관측이 어떤 반응과 일치한다면 기기, 절차, 그리고 해석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에 의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 우주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철학 분야에서 그 영향은 훨씬 더 심오합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엄격한 분리는 현대 사상의 근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나이 ATLAS는 이러한 분리의 거시적인 차원의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이 명확히 표현하기를 회피하지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단순히 정적인 무대에 불과한가? 아니면 반응하고 학습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침묵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함의를 다룰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려면 데이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성숙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도는 기술 발전 속도를 항상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진정한 논쟁이 대규모 보도자료가 아니라 비공개 워크숍, 기술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신중한 논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은 희석된 버전을 접하게 됩니다. 의혹의 핵심은 제한적으로만 제기됩니다. 이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질문이 불러일으킬 문화적, 철학적, 심지어 심리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쉬운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그건 의도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빠른 결론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영상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어떤 물체가 최첨단 장비로 관측되면서 관측 대상이라는 행위 자체에 미묘하지만 일관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허구도 아니고 은유도 아닙니다. 바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릴 만큼 충분히 인내심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뻔한 것을 넘어 더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무시하는 것도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니까요.